갑자기 건강보험료가 30만 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크게 당황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소득이 없으니까 보험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매달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입니다.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기준입니다. 그래서 소득만 보면 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다릅니다.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계산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당황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 다닐 때는 월급만 봅니다. 하지만 은퇴하면 집과 예금까지 다 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갑자기 건보료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김 씨의 경우입니다. 김 씨는 은퇴 후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건강보험료가 3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김 씨는 매우 놀랐습니다. 소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율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재산이었습니다. 김 씨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금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처럼 환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박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크게 나왔습니다. 약 25만 원 정도였습니다. 박 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금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도 소득입니다. 그래서 계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재산과 함께 계산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넘게 됩니다. 이처럼 연금도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69세 이 씨의 경우입니다. 이 씨는 예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보험료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함께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작은 요소도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큰 돈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넘어도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양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 밑으로 들어가면 보험료를 안 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바로 탈락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갑자기 보험료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71세 최 씨의 경우입니다. 최 씨는 아들 밑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보험료가 나왔습니다. 약 27만 원 정도였습니다. 최 씨는 매우 놀랐습니다. 이유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보니 재산 기준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역가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갑자기 보험료가 나오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갑자기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유는 항상 있습니다. 기준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보셔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이 구조를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보험료가 올라가는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왜 나오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30만 원이 나오면 놀라게 됩니다.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보험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간단합니다. 월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월급이 줄면 보험료도 줄어듭니다. 구조가 단순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다릅니다. 훨씬 복잡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크게 나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가 문제입니다. 직장에서 나오면 바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계산 방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갑자기 보험료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9세 김 씨의 경우입니다. 김 씨는 직장을 다닐 때 보험료가 약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보험료가 28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의 3배가 된 것입니다. 김 씨는 매우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단순합니다. 계산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보험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박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소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적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보험료가 25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박 씨는 매우 놀랐습니다. 이유를 확인해 보니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집과 예금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처럼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당황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이제 계산 구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입니다. 연금, 이자, 배당, 임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재산입니다. 집,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커집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계속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68세 이 씨의 경우입니다. 이 씨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여러 요소가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71세 최 씨의 경우입니다. 최 씨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높게 계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보험료가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재산이 큰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 이 부분 때문에 탈락하거나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보험료가 나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준이 생각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큰 돈이 있어야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넘어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계속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보셔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가장 많은 분들이 당하는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당하는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 밑으로 들어가면 보험료를 안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을 넘으면 바로 탈락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갑자기 건보료 30만 원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피부양자는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탈락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1세 김 씨의 경우입니다. 김 씨는 아들 밑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보험료 고지서가 왔습니다. 금액은 약 29만 원이었습니다. 김 씨는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 번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문제는 재산이었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면서 기준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역가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갑자기 보험료가 나오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게 됩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69세 박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금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발생했습니다. 약 26만 원 정도였습니다.
박 씨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이처럼 연금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68세 이 씨의 경우입니다. 이 씨는 예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소득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보양자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나왔습니다. 약 24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금융소득도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72세 최 씨의 경우입니다. 최 씨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차량 가격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재산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기준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탈락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도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정 씨의 경우입니다. 정 씨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기준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탈락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해도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보험료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갑자기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유는 항상 있습니다. 기준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계속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보셔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로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놀랍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김 씨의 경우입니다. 김 씨는 탈락 후 보험료가 30만 원 나왔습니다. 김 씨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금액이 큽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박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보험료가 약 27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활비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69세 이 씨의 경우입니다. 이 씨는 보험료가 23만 원 나왔습니다. 소득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금액은 크게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당황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나오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매달 부담이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그대로 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나오면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을 알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계속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조정 신청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높은 보험료를 냅니다. 건강보험료는 과거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김 씨의 경우입니다. 김 씨는 작년에 소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소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정 신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보험료가 줄었습니다. 약 1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처럼 방법을 알면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69세 박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조정 신청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높은 보험료를 냈습니다. 약 1년 동안 손해를 봤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후회했습니다. 이처럼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가 큽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임의계속 가입입니다. 이 방법은 퇴직 직후에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칩니다. 쉽게 말하면 직장 때 보험료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65세 이 씨의 경우입니다. 퇴직 후 보험료가 30만 원 나왔습니다. 하지만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2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피부양자 유지입니다. 조건을 유지하면 보험료를 안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준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68세 최 씨의 경우입니다. 최 씨는 기준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피부 양자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관리하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재산 관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산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집과 예금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보셔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보험료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소득입니다. 연금, 이자, 배당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재산입니다. 집, 예금,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커집니다. 세 번째는 피부양자입니다. 조건을 넘으면 바로 탈락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면 계속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김 씨의 경우입니다. 김 씨는 기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보험료가 나왔습니다. 약 30만 원이었습니다. 김 씨는 매우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처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69세 박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험료를 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미 손해를 봤습니다. 이처럼 모르면 계속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걸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